요즘 주식하는 분들 간만에 잔고가 두둑해져서 내 인생 이제 바뀌나 했는데 어느새 마이너스로 가 있어 힘드시죠? 나는 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될까? 이번에 들어가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지만 손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결국 같은 시장 안에서도 살아남아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고 결국 손실만 보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술이나 전략 그 이상으로 바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투자자, 즉 뇌와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왜 똑같은 인생이라는 시장에서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돈을 쫓아가다가 무너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뇌과학과 의식의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무엇보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어떻게 행복을 지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TV 문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기법을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투자, 돈, 그것과 우리의 뇌, 마음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 역시 한때 극심했던 주식 손실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음 의식 공부를 하며 그 패턴이 끊겼고 저와 또 교육생들이 부와 재정이 달라지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물질적인 돈, 투자와 뇌의 상태, 그리고 내면의 의식 상태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의식 공부를 하기 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20-30%가 오릅니다. 그런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죠? 이 바보야 왜 조금 넣었어?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과감하게 돈을 더 넣습니다. 그러다 파란불이 들어오면 안에서 생각이 엄청 올라오죠. 그때 왜 들어갔어? 라며 자책을 합니다. 그럼 또 팝니다. 그런데 또 올라갑니다. 그럼 안에서 이 바보야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잠시 매매를 안 하려고 하면 또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못 참고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계좌에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주식을 해도 고통, 안 해도 고통. 이게 나중에 보니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중독의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음 상태를 고통 상태라고도 부르는데요. 뇌과학 용어로는 베타파 상태라고 부릅니다. 베타파 상태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생각과 감정이 날뛰는 상태, 내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가장되게 인식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현실이 왜곡이 되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결국 손실로 이어지게 되죠. 주식이 조금만 내려가도 뇌는 마치 숲속에서 굶주린 호랑이를 만난 것과 똑같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합니다.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머릿속에는 이미 파산해서 길거리에 나앉는 장면이 영화처럼 스쳐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공포에 질려 성급하게 물타기를 하거나 결국 가장 바닥에서 팔아치우는 최악의 판단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이 평온한 사람은 차트를 보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뇌가 알파파 상태예요.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생각과 감정이 차분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지혜롭게 파악하게 되고요. 지금 손절하는 게 맞는지 오히려 기회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게 되죠. 과거의 실패 기억에 휘둘리는 대신 거기서 배울 점을 찾아서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하거나 좋은 주식이라면 한꺼번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내린다면 기다렸다가 평단을 낮출 기회를 찾게 됩니다.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결정을 내리니 당연히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남들 눈에는 그냥 운이 좋아 보이는 거죠. 급하게 쫓아가지 않고 기다리며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면 상태, 나의 뇌의 상태가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상태이신가요? 내가 잃지 않는 뇌가 되려면 알파파 상태, 평정심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호흡 지켜보기 훈련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명상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무의식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돈에 대한 생각들을 정화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 영상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내 주식이 떨어질 때보다 더 힘든 순간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내가 안 산 주식 또는 남의 주식이 올라갈 때입니다.
SNS 열었더니 누군가 급등 종목으로 집을 샀다고 합니다. 자책이 심해지죠. 너는 왜 그거 못했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베타파 상태에 들어가고 결국 충동적으로 참다가 삽니다. 투자를 안 하시던 분들도 뒤늦게 들어가 손실을 보고 원래 계획에도 없던 주식을 공부도 없이 사게 됩니다. 안 사려던 코인도 뛰어들게 되죠. 이것을 포모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보다 뒤처질까봐 두려움에 휘둘리는 상태죠. 주식뿐만 아니라 명품 구매, 좋은 동네로 이사, 고액 강의,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만 뒤처질까봐 라는 두려움에서 쫓아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타파 상태에서 충동 구매를 하며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진짜 필요해서 사는 건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내 몸을 체크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몸 어딘가 위축되고 불편하신가요? 정말 좋아서라기보다는 남을 보고 이 자아가 위축이 되고 위협을 받아서 쫓아갈 확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뒤처질까봐 두렵고 이것이 마치 심리적인 죽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죽는 것은 아닌데 뒤처지면 큰일 난다면서 편도체가 경보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런 베타파 상태에서는 결국 돈을 벌려다 점점 내 통장이 되어가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충동적으로 따라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평생 돈을 쫓아가면서 돈을 잃게 됩니다. 충동 투자 구매를 일으키는 포모 현상 뒤에는 3가지 비교의 마음 상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저 사람 얼마 벌었대, 내 친구 무슨 집 샀대.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관심은 내 자산과 내 계획에서는 사라지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시선이 갑니다. 질문이 바뀌죠. 이 투자가 나한테 적합한가가 아니라 나도 빨리 따라잡아야 하는데, 나보다 못 나가던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때부터 뇌파는 베타파에 들어가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미래의 나와 비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근 코스에 참여하신 분을 코스를 통해서 깊게 코칭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급등 종목을 잡으셨다가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자책이 너무 심하셨죠? 이거 아니면 이번에 놓치면 길이 없어 라는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깊게 들어가 보니 그 뒤에는 나는 몇 살까지 얼마는 벌어놔야 해, 이 길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나는 몇 살까지는 얼마는 있어야 해, 이 정도 성공은 해야 돼.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목표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강박적인 고통의 상태입니다. 그 뒤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죠. 현재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벌어야 되고 빨리 만회해야 되고 빨리 성공해야 합니다. 충동적 투자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돈을 이만큼 잘 벌었는데, 또는 그때는 투자만 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특히 처음에 투자했을 때 우연히 큰 수익을 경험한 분들이 그때 자신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손실이 생기면 투자 판단보다 먼저 예전의 나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 지난번 수익만큼 돼야 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감수를 하게 되죠. 지금의 수익률은 성에 차지 않고 도파민에 중독이 됩니다. 투자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초심자의 행운이 불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문쌤, 비교가 무조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비교는 잘하면 성장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건강한 비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배울 점이 뭐지? 내 전략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지? 앞으로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개선하지? 하지만 포모 상태의 비교는 다릅니다.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차이가 보이십니까? 하나는 정보를 얻기 위한 비교고요. 다른 하나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비교입니다. 내 가치가 돈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투자에서 정말 위험한 게 이 두 번째입니다.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가치, 나의 성공, 심지어 나의 행복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산이 10% 떨어진 것이 단순한 자산 가격의 변화로 느껴지지 않고 내 가치가 10%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충동적 투자를 하고 결국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토록 괴로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을 살까만 물으시죠? 앞으로는 질문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내면의 상태에서, 어떤 뇌의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세요. 자, 여기서 한 단계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나는 무시받아 쓸모없는 사람이야. 돈이 없으면 나는 가치가 없어. 남보다 뒤처지면 실패한 인생이야. 행복할 수 없어. 나는 돈 벌기 힘들어. 이런 생각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비교당했던 경험, 돈 때문에 위축당했거나 속상했던 경험, 또 성과를 냈을 때만 인정받았다고 느꼈던 그런 경험에서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강화가 되며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치한 여러분의 내면 무의식이 여러분의 재정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식을 성장시키는 노력이 부창조에 매우 중요하죠. 여기에 도움되는 영상 고정 댓글에 올려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나는 돈 때문에 힘들다, 특히 투자 손실 때문에 힘들다, 속상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니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 돈을 잃었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하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과 해석을 분리하셔야 돼요. 내 투자 자산이 20% 하락했다, 이것은 사건 상황입니다. 혹은 나는 자산이 평균 50% 안에 들지 못해, 이것은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끝났다, 나는 돈복이 없다, 나는 한심하다,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돈을 잃는 것은 매우 불편한 사건이지 여러분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을 앗아가는 것은 바로 그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돈을 잃었지만 평정심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 어떤 게 내 삶에 나을지 선택을 하십시오. 두 번째, 자책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많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이다, 이 소리 때문에 더욱더 아픕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책할까요? 내가 주식시장을 완벽하게 맞추고 통제할 수 있다는 불가능한 미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완벽하게 매도, 매수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 AI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한 천재가 AI 시대가 올 것을 확신하고 관련 종목에 투자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로 더 큰 손실을 하루아침에 경험을 했죠. 이 사례가 보여주듯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하죠. 내가 확실성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아집을 내려놓고 주식과 불안은 거대하고 신성한 에너지를 대할 때 겸손해져야 합니다. 돈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신성한 에너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안아주십시오. 누구보다 속상한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세 번째, 돈이 줄어든 것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느끼셨다면 내 의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 남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없을 때 열등감을 느낀다면 돈과 나를 동일시해서 돈이 내 존재 가치를 정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돈을 결정하는 나의 상태를 지켜야 합니다. 충동적 투자로 인한 손실에는 비교가 있습니다. 그 비교가 두려움과 결합하면 조급함이 생기고 그 조급함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죠. 그리고 그 밑에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돈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와 같은 오래된 신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불을 위해 나의 뇌를 알파파로 만들고 무의식을 정화하고 내면 의식 성장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기회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평온한 상태에서는 언제든 기회가 보입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공유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나는 돈과 상관없이 귀한 존재다 라고 확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연금술사 문쌤이었습니다.